토트넘이 리즈 유나이티드의 잉글랜드 유망주 아치그레이 영입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치그레이는 2006년생의 아주 어린 자원이고요.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인데 프로 무대에 데뷔한 이후에는 리즈 유나이티드가 오른쪽 풀백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를 병행하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수가 2006년생이잖아요. 정말 어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52경기를 뛰었고요. 챔피언십에서도 44경기를 뛰었습니다. 이 기록은 출전 시간으로 따지면 팀 내에서 4번째로 많은 기록이에요. 정말 많이 뛰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선수가 잉글랜드 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도 이제 그럴 것이 이 선수가 연령별 대표팀을 올라오면서 거쳤던 나이를 보면 압니다. 특히나 이때부터 17세 이하 대표팀인데 16살에 승선을 했고요. 19세 이하 대표팀인데 17살. 그리고 곧바로 2달 뒤에 20세 이하 대표팀에도 뽑혔어요. 그런데 바로 4달 뒤에 18살에 21세 이하 대표팀에까지 뽑혔습니다. 그만큼 잉글랜드 내에서도 계속 월반을 하면서 주목할 만한 유망주, 잉글랜드의 차기 풀백 혹은 미드필더로 불리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치그레이를 영입한다는 것 자체가 잉글랜드의 미래를 영입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선수가 당연히 이렇게 좋은 선수면 리즈가 왜 판매를 하느냐? 리즈가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프리미어리그 자체 FFP, PSAR 규정이 있죠. 그 규정에 리즈가 걸리면서 재정적인 건전성 문제 때문에 방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가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다 보니까 이적료를 많이 받고 팔 수 있는 유망주입니다. 유망주는 영입 이적료가 0으로 잡히기 때문에 판매하면 판매하는 대로 그냥 수익으로 잡히면서 PSAR에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치그레이를 판매할 때 당연히 경쟁이 좀 붙었어요. 그리고 경쟁에서 붙었을 때 가장 먼저 승리한 팀은 브렌트포드였습니다. 심지어 아치그레이가 토요일에 브렌트포드에 가서 개인 조건에도 합의를 했고요.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마음이 바뀌면서 리즈를 떠난다면 토트넘으로 합류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치그레이가 브렌트포드와 메디컬 테스트까지 마쳤는데 선수가 토트넘 쪽으로 마음이 기운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브렌트포드와 리즈가 처음에 합의했던 금액은 3,500만 파운드입니다. 하나로 따지면 600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브렌트포드가 일시불로 할 건지 아니면 몇 개월로 나눌 건지 옵션을 넣을 건지 이 3,500만 파운드에 대한 지불 구조의 협상에서 리즈와 약간 틀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브렌트포드와 리즈의 거래가 약간 흔들리는 상황에서 토트넘도 아치그레이의 활약상과 잠재력을 계속 지켜보다가 브렌트포드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협상이 약간 흔들릴 때 토트넘이 끼어들면서 토트넘이 이제는 아치그레이를 영입하는데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노 기자는 토트넘이 이미 아치그레이를 위한 제안을 리즈 유나이티드에게 구두로 먼저 한 상태다. 그리고 이미 토트넘은 아치그레이와의 개인 협상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은 상태다. 그래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 쪽으로 완전히 합의가 되어 있었던 아치그레이 영입을 낚아채가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브렌트포드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협상이 무너진 게 컸지만요. 그런데 아치그레이가 아직까지는 18살의 어린 유망주다 보니까 이 유망주에게 600억이나 들이면서 영입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선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에 꽤나 잘 맞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미드필더예요. 미드필더인데 연령별 팀에 있을 때는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심지어는 공격형 미드필더 쪽도 봤어요. 그런데 리즈 유나이티드에서는 오른쪽 풀백을 주로 많이 봤거든요.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에서 뛰면서 중앙 지역에서도 많이 뛰었다는 것을 히트맨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른쪽 풀백에서 뛸 때도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더다 보니까 조금은 가운데로 들어와서 패스를 뿌려주거나 패스를 공급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했어요. 이러한 플레이가 우리가 토트넘에서 포로가 했던 플레이와 매우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 온스테인 기자의 보도에서 나왔던 요 멘트, 토트넘도 유럽 전역에서 아치그레이를 쫓는 수많은 구단 중에 하나였고 수개월 동안 아치그레이의 플레이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이 아치그레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연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아마 아치그레이를 쓸 거냐면 당연하게도 요 포로의 자리 그리고 사르의 자리 두 자리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의 지난 시즌 전술이 쿨루셉스키와 손흥민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을 벌리고 좌우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전형이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오른쪽에서 포로가 이제 왼쪽에서는 우도기가 메디슨의 뒤쪽을 약간은 커버를 하는 형태였는데 오른쪽에서는 오히려 포로가 공격성이 좋으니까 포로가 올라가고 사르가 약간 내려오면서 포로가 앞쪽에서 공격을 하고 사르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포로가 이제 올라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수행을 했었죠. 그런데 아치그레이가 리즈 유나이티드에서도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플레이를 보면 오른쪽 풀백에 있지만 전방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플레이들을 꽤나 잘했어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도 파르케 감독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역할을 많이 부여하기도 했었고요. 측면에 있을 때도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좋은 선수거든요. 기본적으로 미드필더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아치그레이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고 있어요. 볼을 잡고 있다가 상대가 압박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탈압박이 꽤나 괜찮은 선수예요. 오른쪽 측면에서 압박이 들어올 때 치고 달리면서 일단 압박을 하나 벗겨냈고요. 벗겨내면서 올라가다가 본인에게 수비가 2명 붙는 상황에서 측면 지역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약간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거거든요.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측면을 무너뜨리는 패스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치그레이가 기본적으로 측면에 있지만 가운데로 들어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도 잘 가져가고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킥력이 괜찮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도 많이 해요. 측면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옵니다. 중앙에 있던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아치그레이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공간을 보고 감아서 이 공간으로 떨어뜨려줍니다. 이런 패스 센스가 기본적으로 있는 선수라서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주도도 했던 선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수치죠. 이 수치를 보면 패스 수치인데 그레이가 기본적으로 출전 시간이 많기 때문에 패스가 많이 찍히는 것도 있지만 팀 전체에서 아치그레이가 5번째로 패스를 많이 한 선수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 지역으로 패스한 횟수도 팀 전체에서 3번째로 많은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이 아치그레이가 패스를 공급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2006년생의 아주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리즈 유나이티드가 이 선수에게 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어느 정도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토트넘에서도 아치그레이가 이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풀백으로 나왔을 때 뛰어나가는 선수를 향해서 아주 좋은 킥력으로 볼을 떨어뜨려주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이런 형태를 아마 아치그레이가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역할을 하는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포로잖아요. 물론 이제 포로만큼 엄청난 킥력을 가지고 프리킥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계속 패스를 쭉쭉 뿌려주거나 이러한 스타일은 아닌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패스의 길을 잘 보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패스를 뿌려주면서 토트넘의 공격에도 분명히 포로가 없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포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미드필더니까 이 선수가 미드필더로 나와서도 패스를 잘 뿌려주는 유형에 속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 선수가 미드필더로 나왔을 텐데 볼을 가지고 있다가 뛰어들어가는 측면 공격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길게 뿌려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패스가 상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뚝 떨어지는 패스를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치그레이가 풀백에서 뛰는 걸 다소 좀 아쉬워하는 반응도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있었어요. 풀백이 아니라 이 선수를 미드필더로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보면 이 선수를 풀백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온스테인 기자의 기사인데 토트넘이 아치그레이 18살의 미드필더를 쫓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잉글랜드 내에서도 이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 혹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볼을 잘 다루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분류를 하는 상태고요. 그렇다는 건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약간 아쉬웠던 게 있죠. 메디슨을 제외하면 탈압박에 능한 미드필더가 부족하다. 호이비에르도 마찬가지고 사르도 마찬가지고 벤탄쿠르도 어느 정도 탈압박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벤탄쿠르도 부상 이후에는 안 좋을 때가 또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있어요. 스킵도 마찬가지고 약간 투박하다는 게 문제였는데 아치그레이는 기본적으로 탈압박도 가능한 선수예요. 그리고 몸을 굉장히 잘 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아치그레이가 이제 미드필더니까 볼을 경합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데 볼을 경합했을 때 이 선수가 뭐 상대 미드필더나 상대 선수를 압도적인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볼을 가졌을 때 상대가 압박을 들어오면 굉장히 영리하게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몸싸움의 우위를 가져가는, 그래서 힘에서 밀리지 않고 요리조리 빠져나오는 플레이를 잘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장면도 보시면 아치그레이가 등을 지면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상대 미드필더가 압박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압박을 들어오니까 아치그레이가 압박을 들어오는 방향을 보고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미드필더가 달려오다가 이동작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가 달려오다가 오히려 역동작에 걸려서 넘어져 있고 아치그레이는 순간적으로 달려드는 미드필더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볼을 몰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치고 달리면서 측면 지역까지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 선수가 정말 뭐 개인기가 엄청난 선수라서 드리블 돌파로 뭐 3-4명을 제쳐서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는 아닌데 몸을 잘 쓰는 드리블이라는 게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더용이라던가 아니면 아스날의 데클란 라이스, 그런 선수들이 화려한 드리블을 하진 않는데 상대가 압박을 들어올 때 역동작을 걸면서 그리고 요리조리 피해 나가면서 탈압박을 한 다음에 앞쪽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딱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치그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뭐 토트넘이 사실 에릭센 이후에 오랫동안 늘 찾아 헤맸었던 미드필더 라인에서 압박을 당할 때 탈압박을 통해서 풀어낸 다음에 앞쪽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공격 포인트를 많이 생산하는 선수가 아니라 빌드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가 아치그레이다. 그리고 이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스테클로 감독 체제에서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전술을 쓰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으로도 쓸 수 있고 지난 시즌에 이미 풀백으로 경험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어리니까 오자마자 주전 자원으로 뛰고 오자마자 핵심 자원으로 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선수가 팀에서 자리를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팀에서 성장을 해 나가면서 토트넘의 중추적인 미드필더로 혹은 토트넘의 중추적인 풀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선수가 아직은 유망주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제 챔피언십에서 분명히 잘하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와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크면 지금 당장 활약상에 약간 실망할 수도 있지만 잠재력을 봤을 때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선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8살의 선수지만 600억이라는 아주 큰 금액의 이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이제 포스테콜로 감독도 마찬가지고 뭐 랑게 디렉터도 마찬가지고 토트넘이 미래를 보면서 어린 선수들 위주로 미래를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흐름에 있잖아요. 그 흐름에도 잘 맞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입은 즉시 전력감은 아니지만 로테이션 자원 정도로는 쓸 수 있는, 심지어 잉글랜드의 미래 국가대표팀이 될 것으로 유력한 아주 좋은 유망주를 토트넘이 데려오는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